네, 이어서 모닝인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도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계 성장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이 오픈 AI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또 비공개 만남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와 관련된 유럽의 공격, 어떻게 우리나라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타 개별적인 소식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 주가가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한 영향으로 7% 이상 급등 마감하게 되면서 $200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습니다. 이전 전망보다도 0.2%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애플 행사 직전에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공지능과 관련된 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EU가 이번 주에 중국의 전기차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인데 25%에서 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타이어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91%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도 7.3%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도 인수를 검토했던 초록뱀 미디어가 이번에 매각 본입찰 흥행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애플이 자체 기기에 탑재될 인공지능 기능과 관련된 이 공개한 다음 날인 11일 장중 주가가 이제 크게 급등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게 됐습니다. 일단 7%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었고요. 또 애플의 주가가 $20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이 세계 개발자 회의 2024에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폰을 비롯해서 모든 애플 기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뿐 아니라 오픈 AI와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 직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2% 정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이 평가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수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목표 주가 $216 그리고 강세 케이스에서 $270의 밸류를 뒷받침하는 단연간의 제품 개편에 정점이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의 구매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결국에 월가의 낙관론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 역시나 장중에 크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국내 밸류체인들이 있죠. LG이노텍, BH, 자화전자, ITM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WWDC를 주목하게 되면서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들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강했습니다. LG이노텍 최근 일주일 차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이 애플과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기대감에 크게 올라왔었다가 결국에는 애플과 관련된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LG이노텍 어제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의 주가도 반등을 했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가 월가에서 나온 만큼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주목도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2.6%를 전망했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되면서 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함께 봤습니다. 지난해 1월에 예상했던 2.4%보다는 0.2%포인트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은행 측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침체를 했다가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에 3년간은
안에서는 3%나 2%대의 꾸준한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무려 0.9%포인트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유로 지역의 경제는 투자와 수출, 소비 둔화로 인해서 올해 0.7% 제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본의 소비와 수출도 경제활동 둔화로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0.7%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경제 역시나 일단은 4.8%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아쉽게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전망도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미국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근에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입니다. 애플과 오픈 AI 간 파트너십 체결 공식화를 앞둔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에 실리콘밸리 모처에서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올트먼 CEO가 한국을 찾아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에는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올트먼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인공지능 칩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올트먼은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는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자 또한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는 유력한 핵심 파트너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트먼이 지난 3월에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함께 AI 칩을 제조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희망사항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회장과 더불어서 샘 올트먼 CEO의 회동이 또 이뤄졌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소식이자 2차 전지 종목들을 들어 올릴 만한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 중국의 전기차 관세율을 EU 측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세율이 10% 수준인데 일각에서는 최대 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잠정 인상하는 배경에는 관세율이 크게 25에서 30% 정도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 저가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는 우려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1월에까지 가서 대선 결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렇게 이후에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 샤오펑이라든지 비아디가 유럽에서 신차를 공개했다는 점을 봤을 때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런 경계감을 느끼고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타이어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실 텐데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의 수출량의 90%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이렇게 세 개 업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241만 1,000개의 타이어를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출량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연간 수출량은 7천만 개에 육박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타이어와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출 역시나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이어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낙수효과로 타이어까지 함께 수출량이 증가하는 데이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언급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까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함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사실상 5월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 속에 들어간 타이어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타이어에 대한 수출량,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타이어와 관련된 3사의 주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 펜트하우스 등을 제작한 초록뱀 미디어의 매각전이 이번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등 복수의 원매자가 본입찰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PF 운용사 큐캐피탈 파트너스가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큐캐피탈과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 등 세 곳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큐캐피탈은 2022년 3월에 4천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초록뱀 미디어 우협 대상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초록뱀의 인수를 두고 최근에 레몬레인 쪽에서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수전이 좀 흥행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큐캐피탈, TN엔터테인먼트, 시티프라퍼티까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 시간외에서 함께 데이터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